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우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서 향후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있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향후 수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산업과 핵심적인 기업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면 정말 IRA 폐기하나? 그러면서 신재생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이런 우려감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면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정보는 무엇인지를 걸러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특히나 궁금해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저도 여러 가지 정보와 특히나 또 책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많은 책 중에 제가 이 책은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드려도 되겠다라고 했던 책이 바로 그린테크 트랜지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제가 작년부터였죠. 투자의 방향성을 잡고 기회를 노려보기 위해서 리포트들을 사실 거의 매일마다 읽었는데 그 많은 리포트들 중에서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리포트들을 많이 써주셨던 하이난 애널리스트 연구원님께서 특별히 집필한 책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더 와닿고 더 도움이 됐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ESS, 2차 전지, 그 다음에 폐배터리 이러한 등등 그린테크,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들이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회를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준 책이기 때문에 아마 친환경 쪽으로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느꼈던 점을 최대한 요약 정리해서 풀어드리면서도 특별히 또 이 책의 저자님이 강조해 주셨던 섹터군은 어떤 섹터였는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린테크라 함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 전환하는 단계, 즉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에너지 혁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화석연료,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이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린테크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린테크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대부분의 산업들은 보통 초기 태동 단계 때는 이게 돼? 안 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불확실성 구간에 잡혀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쉽사리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 이때는 특히나 더 정부가 오케이,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이쪽 밀어줄 테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거나 보조금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이쪽에 대한 방향성을 의무화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직접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갑자기 전기차 버스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거죠. 그러면 정부는 왜 지금 이 그린테크에 투자를 하는가부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책에는 정부가 그린테크에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첫째, 그린테크 산업을 에너지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보자.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시작점이다.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곧 전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산업이 멈추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 화석연료, 이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은 그야말로 그냥 땅 파면 돈이 나오고 그렇게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우디, 이란, 미국 이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화석연료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에너지원을 어떻게 해서든 차지하고 싶어 하는 국가들의 의지가 정책적인 지원으로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대표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해가 언제였느냐? 바로 2020-21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집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계속 작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초저금리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에 쏟아지며 기업들도 그 유동성을 발판 삼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의 힘으로 강하게 끌어올려졌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하, 지금 우리가 그린테크를 바라볼 때 크게 정부의 움직임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구나. 하나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느냐. 다른 한쪽은 금리에 대한 변화로서 유동성을 공급해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마련을 해주는가. 근데 이 중에서 한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2022, 2023년 주가 흐름을 바라봤을 때 분명 IRA 법안은 통과가 돼서 야, 이 정책적인 방향성은 더 강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게 확고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이 긴축의 시대가 계속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정책적인 지원은 있더라도 유동성이 떨어지니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계속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은 특별히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 경쟁이 벌어지고 승자가 발표가 되는 해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상대적으로 바이든이 이 친환경적인 정책적인 방향성을 강하게 보고 있고 반대로 트럼프는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선 전까지는 누가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의 요인이 작용을 하며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져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이 다시 한번 집권하면 그 힘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면 이건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고 그 전에 내년에 한 차례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물가의 안정화와 함께 추가적인 긴축의 우려는 줄어들며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 긴축의 시대로 올라가지 못했던 힘이 다시금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책적인 방향성과 금리에 대한 방향성 둘 중에 뭐가 더 힘이 클까를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금리 쪽이 힘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중국까지 더 나아가서 중동까지도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미 친환경 기조로 정책적인 방향성을 잡았고 이런 상황에 긴축의 시대였기 때문에 조금씩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속도가 붙지 못했었던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전 세계는 왜 이렇게까지 그린테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도 맞겠지만 작년부터 이 흐름이 더 강화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세계화 기조가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에너지원을 서로 수출 수입하며 특별히 우리나라에 에너지원이 없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가 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야, 이거는 에너지를 자립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외 국가들도 이러한 사태를 보니까 야, 이거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에너지를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부와 기업들의 에너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당장에는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대비 친환경 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도 수익성이 떨어진다 해도 당장의 투자 지출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IRA를 과연 폐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탈세계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에 있어서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도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결국 보여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 여기 부가적으로는 IRA는 특히나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폐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지금 IRA 수혜로 워낙에 공장도 설립이 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경기가 막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대부분 공화당 의원의 우세 지역인 곳들이 수혜를 잘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의 대표주자인 트럼프가 그 법안을 폐기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까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왔다 갔다 흔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뭔가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하반기 들어가서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더해지며 오히려 그때부터는 좀 더 그린테크 관련주들, 친환경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쪽 애들이 힘을 조금씩 다시 찾아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돈의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도 봐야 되겠지만 둘째로 기업의 투자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죠. 사실 기업은 결국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린테크에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익 창출하기 위함일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의 수익 창출이 있겠죠. 첫째는 그린테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 창출의 기회가 더 넓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세액공제라든지 보조금을 준다면 그에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시키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요인으로 기업들은 이미 그린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 5월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계획에 따르면 그 규모만 하더라도 무려 합산 약 1천조 원에 육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 또 공통적으로 확인됐던 분야가 바로 그린테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SK의 신재생 에너지, LG의 배터리 친환경, 현대차의 전동화 친환경, 포스코의 친환경, 한화의 신재생 등 우리나라 다수 기업들이 이 그린테크 쪽으로 확실히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 문정부 때부터 현재 윤정부까지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다 그린테크의 우호적인 정책의 방향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수출을 2030년까지는 2배, 2035년까지는 3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부가 발표해 준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쪽을 강력하게 밀어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방향성에 따라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함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의 방향성 또한 금리가 안정되는 흐름에서는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린테크 중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 있죠. 신재생만 보더라도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 그 다음에 2차전지, ESS, 그 다음에 폐배터리 정말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뭐 변압기, 전력기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내년 이후로부터는 주목해 볼 만한 산업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책에서는 크게 3개 정도를 꼽아줬습니다. 원전과 해상풍력과 폐배터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자님은 폐배터리 산업을 특히나 강조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책에서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이 점을 찝어줬습니다. 바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의지, 그리고 산업이 아직 개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수백조 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전망.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침투율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배터리가 결국 수명이 다할 거거든요. 수명이 한 5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수명이 다해서 나오면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해서든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수명이 많다면 ESS로 변환해서 재사용하는 게 있고요. 반대로 수명이 50% 미만이면 이 폐배터리를 완전히 분해해서 전처리, 후처리 공정을 다 거쳐 니켈, 망간, 코발트와 같은 이 원료만 쫙 뽑아내서 다시금 재활용을 하는 거죠. 결국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그에 따라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산업은 필연적으로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나라는 폐배터리 산업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 우리나라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주요 원자재, 즉 그 광물 자원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탈세계화로 인해서 에너지 패권 싸움도 하고 있지만 이 광물 전쟁도 조금씩 미중 간의 분쟁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전기차에 주목하고 있는 미국,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원에 있어서 광물 자원이 제한적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리튬, 니켈 같은 경우 이게 거의 다 중국 쪽에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요인들을 수출을 제한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안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결국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원자재 단에서 광물 추출하는 건 어렵겠지만 폐배터리를 가지고 재활용을 해보자. 이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쪽을 정책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기업들도 첫째로는 광물 광산들을 최대한 많이 구매하는 것들로 선제적 대응을 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 시장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와 유럽의 CRMA 그리고 지난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시행한 흑연 수출 통제 등을 보면 주요국들이 광물 확보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광물이라는 건 아무리 확보를 잘 해도 결국에는 고갈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를 다시 사용하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시장으로 부각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이 시장 선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 자체적으로 배터리 광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적으로 중국 같은 자원 보유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 모델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차가 하는 모델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차를 예시로 들면 자체적으로 배터리 선순환 체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령 현대 글로비스가 배터리를 회수하고 운반을 하면 현대 모비스가 폐배터리를 다시금 제조하고 현대차가 그 현대 글로비스로 받은 폐배터리를 ESS로 구축하는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업체들도 이 사업을 합니다. 가령 렌터카 업체들과 제휴를 해서 폐배터리를 수거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터리 전주기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할 계획까지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정말 많죠. 그만큼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결국 누가 이 폐배터리를 많이 조달해 오는가가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핵심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더 많이 폐배터리를 가져와서 추출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 줍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이다. 첫 번째 기준은 해외 생산 설비를 확충하는 기업들인데 해외에 생산 설비가 있는 경우 미국과 EU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계열사 또는 지분관계 있는 기업들을 안정적으로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을 부합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대장격 기업은 누가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제가 예전에 폐배터리 관련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기업이 대장입니다 라고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 있는데 오늘 이 책의 저자님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을 좀 더 주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문구를 또 인용해서 설명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은 우선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성일하이텍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다.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중에서는 가장 선제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며 추가적인 생산 설비 확충 계획도 이미 공개한 상태다. 미국과 EU 정책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삼성 SDI가 성일하이텍의 3대 주주라는 점도 향후 고객사 확보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린테크 트랜지션이라는 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2차전지를 비롯한 친환경 관련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전망과 함께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떠한 포인트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2차전지 다음 주도주에 대한 관심으로 폐배터리라는 시장, 그 안에서도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을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특히나 신재생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나머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 쓴 책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기쁜 마음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위주로 또 제가 나름대로 리포트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면서 최대한 정말 유튜브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인 우리 여러분들께 진정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아낌없이 나눠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고 함께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제가 특별히 직접 집필한 책인데 새로운 시대 부의 기회. 이 책에 대한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책 어디서 구매해야 되느냐 이 질문인데 이 책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인생 처음 책이기도 하고 현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저만의 인사이트를 많이 넣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서점에 출간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좀 더 공부의 의지가 있으신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개를 했는데 사실 멤버십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유튜브에 부자TV 채널 들어가시고 가입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기부행복이와 노력행복이. 물론 팬딩이라는 더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이 두 개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책 구매는 가능하시거든요. 기부행복이는 정말 말 그대로 기부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베풀 줄 모른다면 진정한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도 베풀수의 빛날 빈, 베풀수록 빛난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많이 베푸기 위해 이 유튜브도 하는 이유인데 우리가 투자로서 돈을 벌었다면 저는 조금은 그래도 기부를 해보는 것도 정말 큰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부자의 자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매년 연말마다 제 사비를 기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뜻에 동참하길 원하는 분들은 그 기부행복이 가입하시면 제가 그 수익금은 기부금에 다 더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노력행복이는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이 있습니다. 핵심 기초 강의와 주 1회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구매 방법 어려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매 방법 및 링크 안내 전체적으로 해드린 영상 멤버십 전용으로 올려드렸으니까 멤버십 가입 이후 해당 영상 보시고 실질적인 구매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열과성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